여러분, 정부가 스스로 부동산 정책 잘한 것 같다고 자화자찬한다면 믿음이 가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폭락도 폭등도 없고 시장이 안정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은 현실을 반영한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다독이는 평가일까요? 대통령은 집값은 단 한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급 대책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 보면 성공했다는 자평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래 절벽과 전세 혼란, 정책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연 잘한 것이 맞을까요?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수요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는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부동산 중심으로 굴러왔지만 이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깊게 자리 잡았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말의 결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말은 규제와 공급 조치가 앞으로도 수시로 이어진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일 어떤 대출 규제가 추가될지, 갑자기 세금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갭투기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방식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세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겁니다. 2021년 수도권 아파트 급등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시 실거주자는 전세를 구하기조차 힘들었고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는 더 높은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전세가가 매매가를 떠받치는 구조가 형성됐고 갭투기가 주도한 상승장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대통령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역설적입니다.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틀어막는 순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축 단지 전세가 수억 원 떨어졌는데도 세입자가 못 들어가는 풍경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세 대출이 막혀 현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잔금을 치르려 전세를 급하게 내놓지만 세입자는 대출이 안 돼 발만 동동 구르는 겁니다. 안정 대신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은 또 금융의 대전환을 말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첨단 산업과 생산적 분야로 돌려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집에 묶인 돈이 공장과 연구소로 흘러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금 이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안정적 자산이라는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방향을 제시해도 대체 투자처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주식이나 벤처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서민 입장에서 안전한 투자처는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 쏠림을 줄이려면 다른 시장의 신뢰부터 만들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대통령 발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역사적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등도 폭락도 안 된다는 말, 이번 정부만 한 게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는 버블 억제를 강조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서민 안정을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며 규제를 풀었고 문재인 정부는 다시 20차례 넘는 대책으로 집값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죠. 정책이 방향성을 잡아주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사이클을 없애진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강남, 송파 같은 고가 지역 중개업소는 대책이 잇따르니 매수자들이 눈치를 본다며 거래가 거의 멈췄다고 합니다. 반면 외곽 지역에서는 폭락은 없을 거다 정부가 막아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년 세입자들은 또 다른 시각을 냅니다. 투기를 막는 건 알겠는데 정작 전세 대출이 막히니 우리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지만 공통점은 불안입니다. 누구도 지금 시장을 안정됐다고 체감하진 못합니다. 앞으로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규제 피로입니다. 대출과 세금, 전세 제도를 건드릴 때마다 실수요자까지 위축됩니다. 둘째, 공급 지연입니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는 수년이 걸립니다. 당장 전세 시장 혼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셋째, 금리 불확실성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집값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폭등도 폭락도 없는 안정적 관리. 그러나 현실은 거래 절벽, 전세 혼란, 규제 피로라는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정부가 말하는 성과와 시장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정책은 방향성을 갖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삶입니다.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청년이 전세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지가 정책 평가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말한 잘한 것 같다는 평가, 정말 시장이 안정됐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반복되는 자화자찬일 뿐일까요? 지금 필요한 건 끊임없는 대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제도,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일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을 만드는 불씨일까요? 대통령이 직접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니 앞으로도 규제는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정말 해법이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투자로 집을 사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집값을 올려왔다는 말도 했습니다. 바로 갭투기를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그는 이런 투기 수요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앗아가고 주거비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규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사실 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불과 취임 3주 만에 627 대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였죠. 그리고 이달에는 수도권 135만 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카드였던 겁니다. 효과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꺾였죠. 부동산 아백 14에 따르면 7월과 8월 2달 연속 아파트 시세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7,460건, 전년 동기 15,160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움츠러들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게 단순히 거래를 줄이고 매수 심리를 꺾는 것만으로 가능한 걸까요? 안정이란 가격이 완만히 조정되면서도 실수요자가 제때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출을 틀어막으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고 무주택자와 청년은 더 밀려나게 됩니다. 안정이 아니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두 번의 대책만으로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초과 수요와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은 실용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이 나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와 세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규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은 이미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이 막히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며 거래 절벽을 호소합니다. 규제가 심리를 위축시키면서도 동시에 폭락 방어막으로 작용한다는 기대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정책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를 관망하게 만들고 시장은 더 얼어붙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통령은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규제가 오히려 거래 절벽과 전세 불안을 낳고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폭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과 혼란, 정부와 시장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의 말처럼 대책이 반복되면 시장은 정말 안정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안과 폭등을 키우는 부메랑이 될까요? 결국 중요한 건 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안정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